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식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 복귀 장석입니다. 3월입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바라본 거리의 풍경에서 이제 봄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음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겨울 함께했던 내복을 지난주에 벗고 이제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늘 함께합니다. 사실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복을 좀 오래 입게 돼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11월 달부터 내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한 4개월 정도 내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날씨가 확 풀리면서 이제 진짜로 봄이구나. 봄이 좀 짧지요? 얼마 전부터. 봄, 가을이 짧아지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덥다는 얘기 나올 만한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방송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상갓집에를 갔다 왔는데 3주 연장입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지금 3주 연장 지금 상갓집을 좀 다니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뭐 지인들의 결혼식, 뭐 아이들의 돌잔치 이런 것보다 이제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는 상갓집에 가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피부로 좀 많이 느껴져요. 상갓집에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아하는 경마도 하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고 즐기다 보면은 인생 배팅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경마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다를 것이다. 1월 경마와 2월 경마와 다르듯이 2월 경마와 3월 경마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경마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배당들이 좀 나왔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일간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봤을 때는 확실히 2월의 경마하고는 확실히 다른 결과물이 많이 양상이 됐습니다. 중저배당, 특히나 이제 저배당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3월 첫 주였어요. 일단은 뭐 금토일 3일 해가지고 축주마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2월달 경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급 이상, 중급 중상들 이런 경주들에서 배당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는 중급 이하 똥마들 경주에서 배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 부진마 경주에서는 배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하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짱짱한 마필들, 전력차가 많지 않은 마필들이 출주했을 때 그 마필들이 욕심을 내다 보면 페이스 오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엉뚱한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중급 이하 마필들이 많이 출주했고 거기에 이제 경주별로 능력마들이 끼면서 지난주 그 인기마들 배당을 보면 단승식 1.3, 1.6 이런 마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마필들도 많이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판들이 말해주는 막권들의 입상이 상당히 많았던 게 3월 경마. 어찌 보면 전형적으로 3월 경마의 흐름을 보여줬던 첫 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2월까지 모습을 드러냈던 능력마들이 이제 경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대상 경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능력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좀 빠진 마필들의 레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흐름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 조교를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이번 주도 지난주와 약간은 양상은 같이 가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배당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주수에
어떤 레이스를 어떤 연속성을 갖고 적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배당에 상관없이 한 주 한 주 집중하는 3월 경마를 만들어야겠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장성은 지난주에 저배당들 진짜 토경마 일회경마 해가지고 거의 뭐 저배당 위주의 적중만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서울경마 기준으로 10배당 이상의 막권을 하나도 적중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냥 거의 뭐 저배당들, 거의 저배당들 쭉 그냥 양일간 중배당을 하나 잡지 못하고 전부 단배당에 적중만을 만들어내고 돌아왔는데, 물론 중배당의 아쉬움, 일삼차계 막권도 있었지만 결국 적중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 그나마 지난주 정말 의미 있었던 적중이라면은 그나마 이제 부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드리겠고,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요, 일요일 오경주였죠. 이제 인기 많았던 뭐 컴퍼스 뭐 이런 마표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세게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컴퍼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뭐 파워비술이라든가 뭐 지금 좀 이따 이제 복귀를 좀 할 건데, 일요일 오경주였지,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일요일 오경주 천행이 나왔던 경주였죠. 일요일 오경주에 뭐 천행, 파워비술, 자이언트킬러, 뭐 서창비호, 뭐 여러분들 뭐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이게 추천 경주였고 다 별표였어요. 천행, 파워비술, 자이언트킬러, 그리고 이제 서창비호까지 네 마피를 가지고 이제 붙었던 경주였는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파워비술하고 서창비호 이 두 마피를 이제 중심으로 좀 들어갔어요. 좀 배당을 좀 보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번, 2번마 천행하고 10번마 자이언트킬러의 7배짜리 그 배당으로 마무리됐던 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가장 큰 아쉬웠던 거는 지난주에 이제 7경주였죠. 7경주가 사실은 양일간의 레이스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컸던 경주였습니다. 이제 그 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였고, 양일간의 전체 레이스 22개 경주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마필을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장석이 들어갔던 마필이 토드 브라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700에서 외곽이라는 불리함, 그리고 이제 기수도 사실은 정현이라고 하는 완전히 꼬마거든요. 지금까지 입상이라고 해봐야 2승 딱 그것만 갖고 있는 진짜 전형적인 완전히 꼬마가 기승하고 있는 이 토드 브라운. 현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고민이 많다. 근데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금의 토드 브라운의 상태는 4군에 갖다 놔도 자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최상위급 레이스에서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정도로 토드 브라운은 정말 너무나 자신 있다. 그래서 놓고 자식이 쌍보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기마들이 전부 부진하면서 다 나왔다고 생각했던 5세 마필인 6번마 럭셔리스타와 동반 입상을 하면서 아주 큰 배당으로 마무리된 그런 7경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5경주와 7경주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5경주, 7경주가 잘 풀렸다면은 뭐 괜찮았다, 지난주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경주였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두 번의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한 주. 그나마 지난주에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었던 적중은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였죠. 금요일 마지막 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10경주 이게 메인 승부였는데, 사실 금요 경마도 사실 저는 이제 저배당의 적중마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끌려 왔어요. 끌려오다가 마지막 경주에서 중앙 챔프. 재밌는 거는 우승한 마필이 탑8 포인트인데, 이 탑8 포인트는 참 이게 서울에서 이적한 마필인데 우리하고 참 합이 좀 맞아요. 이게 지금 3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입상을 만들어냈고, 특히나 이제 직전에 탑8 포인트도 제가 11.2배짜리였나? 그거 단통으로 들어가면서 메인 승부 적중했고, 이번에도 중앙 챔프를 왕대가리 놓고 탑8 포인트에 때리면서 53.9배당. 아주 투둑한 막권이었죠. 이게 일요일날 마지막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였고, 그 경주가 또 메인이었기 때문에 53.9배당은 굉장히 두둑했던 경주였다. 그나마 3일 경마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경주 하나 잡아냈던 게 그나마 지난주 위안거리였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분간 첫 주의 분위기가 좀 이어갈 것이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첫 주처럼 뭐 저배당이 쫙 줄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의 조교를 또 봤을 때는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곳곳에 함정은 분명히 있겠죠. 편성이 만들어 오는 함정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곳은 이제 함정일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 어마어마하게 정주 자체에 있어서 뭐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배당에 상관없이 얼마나 의미 있게 적중의 연속성과 질에 충실했느냐가 중요한 만큼 더욱 착실하게 준비해서 2주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난주 독한 복귀를 하겠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급 이하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했어요. 사실은 많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경주를 보면서 참 배당이 나오는 경주에선 진짜 어이없이 나오는구나 느꼈던 게 그 식경주 저는 언비터블을 방송에서 올라온 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언비터블하고 치프레드킨이 쉽게 끝나는 경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베스트런이 사고를 치면서 배당이 나왔는데 이 재밌는 거는 지난번 한 달 전에 이 베스트런하고 언비터블이 동반 레이스에 출주했고 당시에 마신차가 14마신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나와서 부담 중량 차가 딱 1km밖에 안 났는데 베스트런이 또 언비터블을 이긴 거. 참 이게 경마의 참 의외성이라는 거. 이제 그런 의외성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그만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베스턴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 경주에 무쇠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조교라든가 어떤 복귀의 어떤 연속성을 갖고 추천을 했을 때 참 추천드리기 어려운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터지는 경주들은 솔직히 좀 잡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착실하게 준비하다 보면은 적중의 연속성 그리고 적중 뭐 배당에 상관없이 질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재미를 볼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착실하게 좀 준비해야겠고 중급 이하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는 독한 복귀마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입상마들이 차기에 사실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마필들이 입상을 많이 했고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들도 내용이 있었던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급 이하 마필들 다음에 많은 조건을 보고 추천드려야 되는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알차게 딱 두 마필 준비했습니다. 알차게 딱 두 마필을 준비했어요. 근데 두 마필 다 차기 경주 어떤 강한 노림수라기보다는 조건을 좀 봐야겠지만 두 마필 다 배당 자체가 다음에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그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안고 두 마필 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첫 주차 독한 복귀를 시작하겠는데 토요일 날은 없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토요일 날은 그렇게 의미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없고 일요일 날 들어갑니다. 일요일 날 첫 번째 마필은 오경주에 출주했던 14번만 사창비호입니다. 자, 5세짜리예요. 그리고 25전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독한 복귀 마필이냐? 이 서창비호라는 마필이요. 25전을 치르면서 딱 한 번 입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11월 21일 날 작년에 정현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그 당시 배당이 600배 어마어마한 배당이었죠. 폭탄 초고액 폭탄 탔던 경주에서 인기도 꼴찌. 그게 유일한 입상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 서창비호 그 이전에 이게 언제 좋았냐면 작년 여름에 엄청 좋았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3번 정도를 촌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입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경주에서 엉뚱한 기술을 태우고 엉뚱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던 경주가 바로 서창비호.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서창비호가 그동안 조교 때 좋았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조교 때 보면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입상이 안 됐냐면 안정감이 없어. 나대 말이. 근데 왜 제가 이번에 서창비호를 추천드렸냐면은 이번에 조교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말이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발을 굉장히 잘 씁니다. 부드럽게 발을 잘 써요. 근데 그동안 안정감이 없었어. 근데 이 재밌는 게요. 나이가 먹은 마필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올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부드러워질 때. 지금 서창비호는요, 지금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당분간 어떤 레이스를 만나도 착순권은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조교를 통해서 이 마필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페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걸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아픈 데도 없고.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4번마 서창비호. 14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보시면서 8번마 파워비술도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경주예요. 조금 꼬였죠? 파워비술 같은 경우가. 8번하고 14번을 동시에 봅니다. 자, 출발합니다. 8번, 14번 동시에 봅니다. 14번만은 원래 좀 늦는 마필이고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적정히 추주는 선두권에 붙이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지금 초반에 너무 세게 붙였다. 그리고 경기가 좀 꼬였던 게 자리가 좀 애매했어요. 말이 좀 끌려 나오는데 14번만은 맨 뒤에 있고 8번은 중간에 붙었는데 보면 말이 지금 계속 지금 움직이죠. 흔들립니다. 지금 차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에 좀 힘이 붙어서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외곽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해요. 왜냐면 말이 끌리는데 앞에서 3번인가요? 3번이 계속해서 지금 진로를 방해를 하고 있어갖고 끌려 나오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기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왔고 14번만은 맨 뒤에 있습니다. 여기죠. 14번만 지금 중위권에 다 붙어있고 내선제 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8번마가 이제 치고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 끝났다 싶었어요. 솔직히 쫙 나오길래 끝났구나. 팔 놓고 뭐냐. 근데 14번마 발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발을 쓰는 게 차고 나가는 거름. 솔직히 발만 쓰는 거를 보면은 자이언트 킬러보다 훨씬 발은 잘 썼습니다. 네 마필이 지금 다 발을 잘 쓰고 나란히 1, 2, 3, 4착을 오는 경주인데 뭐 파워비술이 사실 전개선으로 봤을 때 많이 꼬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장 예상에서 파워비술이 1300인데 이게 그러니까 1300, 1200용인데 1400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다. 많이 고민스럽다.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1400이 조금 애매했냐면은 이게 440kg대예요. 그러니까 마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1400에 나오려면은 등급이 좀 아래거나 아니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어야 되는데 이게 편성이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선행을 나갈 편성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비술처럼 지난번부터 급격하게 힘이 차고 있는 마필들은 힘이 차기 때문에 말이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300이라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전개를 가지고 착수를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배당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노림수의 추천 경주는 노림수의 마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후회는 없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은 남죠. 근데 여기서의 복귀는 파워비술은 당연히 다음 경주의 강축이에요. 이 정도의 힘차는 그런 어떤 이런 움직임이면은 다음에는 근데 먹을 게 없죠. 다음엔 엄청 팔릴 거니까. 문제는 14번만 서창비호예요. 이번에 4착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음에 우연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능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적정한 편성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서창비호는 정작 진짜 강하게 갈 때는 지금 약간 선취부로 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바닥에서 움직였고 앞에 세게 붙여놓고 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된다. 그래서 서창비호는 이번에 4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복귀마 서창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복귀말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가 제가 5경주에 이어서 아주 강하게 갔던 경주였고
잠룡이었죠, 잠룡. 잠룡이 이제 입상을 했던 경주. 이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복귀만은 뭐냐면은 9번마 토우입니다. 이 토우라는 마필은 아주 폭탄마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 토우가 데뷔 초에는 이제 약간 꼴통 성향을 갖고 있는 선행마.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지 못한 선행마. 근데 이 마필이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 바뀌고 있어요. 힘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토우가 서창비호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했냐면은 금년 1월달부터예요. 복귀를 보면서 눈여겨봤던 게 아니라 조교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제가 잠룡을 넣고 토우 추천드렸던 이유가 강도는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떤 액션이 확실하게 나오는 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 차분해지면서 기승자에 대한 그런 순응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자가 어떤 액션을 가지고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나대지가 않아 말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요런 마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터트리기 딱 좋은 말입니다. 토우가 여기서 4차, 5차로 탁수는 왔는데 경주를 실적으로 보면 어부질이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진짜 능력으로 온 겁니다. 지금부터 토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게이트의 토우입니다. 자, 토우. 초반에 약간 주립불량으로 덕국 때문에 나왔죠. 그 주립골에 붙였고. 그리고 2번 대박이가 선행추라이. 5번 잠룡이 붙이고. 근데 외곽에서 득달처럼 이제 뭐 티즈킹 뭐 이런 마필들 던지고. 토는 차분하게 중위권 따라가고 있죠. 닭가식에서 태워놓고. 중호미권이죠. 저기. 발 쓰는 거를 잘 보세요. 발 쓰는 걸. 토의 발 쓰임을 잘 보십시오. 9번. 지금 정말 차분하게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결대로 옵니다. 결대로 오고 있어요. 탄력받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대로. 잠룡은 뭐 내선 최속 전개 타고 있고 토가 쭉쭉 올라오는데 발을 참 차분하게 잘 쓰고 올라오죠. 발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완벽한 승부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닭가시 기수가 첫 번째 기승이었거든요. 타이밍을 잰 것 같아요. 이건 딱 타이밍을 잰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액션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어떤 액션이? 조교 때 액션. 그리고 아마 병합을 할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은 이번에는 병합도 없었고 강도도 없었지만 다음에 나오면 분명히 52조의 특성상 병합 위주의 조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추천마들이 많지는 않은데 두 마필 좀 알차게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알찬 마필은 토우예요. 토우는 일단 서창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조건이라든가 조교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보기는 했지만 토우는 진짜 폭탄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1주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월 경마는 사실 작년에는 본격마 다운 본격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금년 본격마는 아마 본격마의 흐름대로 아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 무난하게 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아직 임팩트하게 여러분들께 뭔가 세게 드리지는 못했는데 금요일 마지막 경주를 제외하고는 세게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 갔다.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3월 2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출근하다 보니까 오늘 공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럴 때 또 다 찾아오는 거 있죠. 호흡기 질환.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봄에 고생을 하는데 미리 준비하셔서 고생하지 않고 춘삼월에 꽃피는 춘삼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좋은 기억 남길 수 있도록 2주차 열심히 준비해서 2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2주차 오십시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